제11차 카카오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카톡은 매우 중요하므로 카톡 개요, 카톡 설치 방법, 카톡 구성, 사용법 4부분으로 4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점유율이 무려 90%라고 합니다. 국내와 해외 비중은 8:2 정도랍니다. 카톡은 2010년 3월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출시한 글로벌 무료 모바일 앱입니다. 카톡은 문자, 사진, 동영상, 보이스톡, 채팅 이외에도 게임, 카카오 스토리, 김기사, 카카오 택시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첫째는 무료이고 둘째는 사용이 간편해서 셋째는 회원 가입이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카톡 설치 방법은 일반 앱과 똑같아요. 현재 카톡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설치했는지 아세요? 혹시 카톡을 직접 설치한 사람이 있나요?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톡도 일종의 앱이므로 다른 앱 설치와 똑같습니다. 즉,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동의, 열기를 해서 전화번호 입력, 인증, 약관 동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카톡을 설치해 열기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카톡을 사용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아주 중요하죠. 카톡을 사용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럼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네. 양쪽 모두에게 전화번호가 주소록이나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친구가 됩니다. 친구란 서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란 서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친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예, 그게 바로 친구 찾기입니다. 친구 찾기. 친구 찾기 방법을 설명드리면 어느 한쪽에만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서로 카톡을 사용하면
요 친구 찾기를 눌러서 아는 사람을 선택하면 새로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톡에서 친구를 누르면 이렇게 사람 모양의 플러스 표시가 나와요. 요것이 친구 찾기다 이겁니다. 요걸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카톡을 터치하면 요 위에 친구라는 화면이 뜨죠. 요 화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가 터치되어 있으면 요 밑에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 그러니까 불빛이 들어오는데 요때에 요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의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요 그림에는 요거죠. 얘를 누르면 친구 찾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친구 찾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친구 찾기가 요 숫자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구 찾기 숫자가 뭐 10이다 그러면 10명이 여기가 이렇게 뜬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숨김 차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친구 중에서 미운 친구를 없애려면 이름을 길게 눌러 차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미흡다, 싫다 이러면은 이 사람을 길게 누르면 숨김도 나오고 차단도 나오는데 차단을 하면은 친구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차단 관리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김을 누르면 숨김 친구 관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숨김을 해 놓으면 상대방의 대화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차단은 대화 내용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옆에 있는 그림이 뭐죠? 친구 옆에 있는 그림. 채팅이라고 합니다. 채팅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온 김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채팅이란 전자 게시판이나 통신망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채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자 게시판이나 통신망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채팅이라고 합니다. 채팅을 할 때 내가 보낸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알지요? 시간 후에 1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면 돼요. 문자를 읽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
카톡은 이런 불편을 해결해 참 편리합니다. 그룹 채팅. 채팅 화면에서 플러스를 터치하고 오픈 채팅을 선택하면은 오픈 채팅방, 즉 그룹 채팅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서 요 플러스를 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누르면 요 위에 있죠. 오픈 채팅방. 그래서 오픈 채팅방, 즉 그룹 채팅방 만들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요걸 누르면 요 밑에 오픈 채팅방 만들기라는 화면이 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그룹 채팅방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오픈 채팅방 또는 그룹 채팅방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써. 예를 들면 뭐 동창 이렇게 동창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채팅방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채팅방 이름을 쓰고 채팅방 타입은 뭘로 할까요? 그래서 채팅방 타입은 뭐 그룹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채팅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이 동창은 뭐 몇 년도 무슨 국민학교 뭐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완료를 누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어떻게 썼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채팅방 주인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완료를 누르면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뜨죠. 그렇죠. 이제 그 그룹 채팅방의 이름이 동창인데 동창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링크를 어디서 공유할 거냐? 저는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겠다. 그러면 이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중에서 동창을 선택을 하면은 확인을 눌러서 전송을 하면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집에 가셔서 한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채팅방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오픈 채팅을 누르면 요 밑에 오픈 채팅방 만들기가 나오죠. 얘를 터치하면 채팅방 이름, 그룹 채팅방 이름을 쓰고 예를 들어서 뭐 히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채팅방 타입은 그룹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이제 그 채팅방의 내력이라고 할까요? 뭐 소개를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동창이다 이러면은 몇 년도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친구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눌러서 완료를 누르면 이제 대화 상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링크를 공유할 때 인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를 동창으로 6명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고 전송하면은 완료가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 화면에서 이름을 길게 누르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을 죄송해요. 이름을 길게 누르면 나가기라고 있어요. 이 나가기는 친구에서 차단과 비슷해요. 아셨죠? 그래서 나가기는 채팅 화면에서 친구를 나가기 하면은 차단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팅 그림 다음에 뭔 그림이 있죠? 뭔 그림? 예, 채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채팅 그림 다음에 요 그림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그 옆에 그림이 뭐죠? 점 3개. 예, 더보기. 그래서 채널 다음 점 3개는 더보기라고 하는데 일종의 메뉴 버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오면 내 이름이 나오면 내 이름을 터치하면 프로필 관리입니다. 프로필 관리. 여기서 이 그림을 터치해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요 아래를 상태 표시, 상태 메시지라고 하는데 상태 메시지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태 메시지가 없으면 집에 가셔서 한 달 동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써 놓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제가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혹시 보신 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친구 화면에 이렇게 노랗게 된데 뭐 글씨가 써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노란 테두리 안에 글씨 쓴 것을 상태 메시지라고 합니다. 상태 메시지. 그래서 이 상태 메시지는 어떻게 쓰냐? 더보기를 눌러서 더보기에서 내 이름을 누르면 프로필 관리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필 관리에서 상태 메시지를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누르면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요 더보기를 누르면은 요 뒤에 톱니바퀴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위에 설정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항목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정에 대한 항목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우고 우선 첫 번째 여러 가지 위에 항목이 있지만 5번째 요 친구 관리 있죠. 요 친구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 관리를 누르면 자동 친구 추가, 그 다음에 친구 목록 새로 고침,
친구 추천 허용. 그 다음에 조금 화면을 올리면 친구 이름 동기화, 숨김 친구 관리, 차단 친구 관리.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친구 관리에서 자동 친구 추가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많은 그 수강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놓으면 항상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열어놓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 친구 추가에 체크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 친구 추가를 새로 체크를 했으면 친구 목록에 친구 추천이 있는지 친구 찾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친구 목록 새로 고침 얘를 한번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8월 18일 날 내가 한번 터치를 했는데, 지금 터치하면은 8월 21일 오전 9시 26분에 터치했다는 것이 여기 기록이 돼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또 이거를 해제했다가 체크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추천은 허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 추천에는 항상 체크를 해 놓으시고, 친구 이름 동기화도 체크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고. 저는 그냥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친구에서 미운 친구가 있을 때는 친구 이름을 길게 눌러서 차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차단한 친구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차단된 친구가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죠. 그래서 차단했다고 해도 아주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단 친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원활해진다든지 필요하면은 차단 해제를 누르면 다시 친구가 되는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숨김 친구 관리도 똑같아요. 내가 숨김 친구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숨겨진 친구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를 누르면 다시 친구로 되니까 숨겨놨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단 친구에도 내가 있는 것이 싫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얘기하면 차단 친구 관리에서도 아주 없애고 싶다, 영원히 없애고 싶다 이럴 때에는 전화, 주소록이나 연락처에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친구 관리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림 설정이에요. 친구 관리 다음에 알림 설정.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친구 관리 다음에, 그러니까 친구 관리에서는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자동 친구 추가에 체크를 하고, 안 했던 분들은 체크할 때 반드시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되고, 친구 추천 허용 체크하고, 친구 이름 동기화도 체크하고, 내가 숨긴 친구가 있다든지 차단 친구가 있을 때는 여기를 열어보셔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친구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관리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설정에서 친구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알림 설정입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은 이렇게 ON으로 돼 있어야 돼요. 즉 켜져 있어야만 카톡이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알림을 체크하시고 뭐 소리를 체크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에 체크를 하시면 지하철에서 옆에 사람이 카톡 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기에 체크를 하면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동, 그 다음에 알림 내용. 그래서 알림 내용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름하고 메시지가 알림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메시지는 안 나오고 이름만 또 표시 안 하는 거 있고 그래서 보통 이름 플러스 메시지로 체크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림음 설정. 첫 번째 친구 관리, 두 번째 알림 설정, 세 번째 알림음 설정. 그래서 아까 소리에 체크를 하면 카톡이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음 설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맨 위에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싫으시면 이걸 눌러보시면 돼요. 또 이거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눌러보시고 이렇게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시고 자기가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소리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채팅방 설정. 이렇게 올려보면 채팅방 설정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카톡에 글씨를 좀 크게 하고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이 나쁘니까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눈이 좋으면 보통에다 아니면 크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 카카오톡의 글씨 크기를 채팅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그래서 공유를 한번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카톡을 누르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밑에 이렇게 선이 있는 것은 더보기 화면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누르면 요거는 지금 채널 화면이다.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거는 채팅 화면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 채팅 화면에 요 플러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플러스를 누르면 실수했어요. 채팅 화면에서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난이 나오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는 채팅 화면의 플러스는 그룹을 만들 때 플러스를 클릭하는 것이고, 지금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 공유할 때는 얘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 동영상, 카메라 아시죠? 직접 촬영하는 거.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톡 아시죠? 이제 통화 시간이 오버됐을 때 이걸 사용하시면 무료로 통화하시고, 또 길게 통화할 때는 얘를 써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기. 그 다음에 뭐 송금도 할 수 있고 지도도 있고, 또 요 옆 페이지에 보면은 연락처도 있고 또 파일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을 상대방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내 사진을 카톡하는 친구한테 보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카톡의 중요한 기능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평소에 필요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잠깐 보이스톡의 설명을 드렸는데, 통화요금, 즉 통화시간이 100분이 오버돼 가지고 음성통화를 더 이상 하게 되면은 통신요금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보이스톡을 이용해서 상대방하고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영상통화나 국제통화도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